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0.5% 밀렸고요. 개파락이 오늘 좀 세게 나왔죠. 미장이 한번 이제 반응을 했고, 뭐 전날에 샘 올트먼 해가지고 뭐 AI 거품론이다라고 하는데 명분이죠. 네, 미국 시장도 그냥 조정을 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또 그 잭슨홀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일정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의 시장의 특징, 심리적인 흔들림이 강합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불확실성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자극을 주는 게 이번 주가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내부적인 이슈도 있죠. 뭐 세제 개편안, 뭐 양도세 이런 것들. 그래서 하루 이틀 밀리고 뭐 이런 구간은 냉정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쵸? 첫 번째 하락도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고, 네, 두 번째 하락도 그래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오늘 시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한의 공포를 줍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밀렸던 그런 패턴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구도예요. 네, 이렇게 개파락이 한번 세게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반등이 보통 나오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골짜기를 파긴 했지만 전저점 구간들은 얼추 막아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전날이랑 비슷해요.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을 막 그렇게 너무 무겁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 우리가 애초에 설정해놨던 그 방향 자체는 지금 크게 변화가 없죠. 오늘도 결국 누가 버팁니까? 전날도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지수가 많이 밀렸거든요. 코스피도 많이 밀리고 코스닥도 이제 많이 밀렸는데 LG화학 이런 종목들 2% 나오고 에코프로 2%라고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변동폭이 크지 않거든요. LNF 이런 종목들은 심지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락의 주인공이 어쨌든 간에 따로 있는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움직임은 그냥 다른 영역인 거죠. 이거를 굳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똑같이 대입시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힌트,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힌트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제한적인 데이터 안에 올라갈 때보다도 더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LNF 지금 기관 매수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전국 이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2차전지를 따라가는 하나의 파생 섹터예요. 그러면 원전이 밀리고 방산이 밀리고 조선이 밀리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주죠. 왜냐? 걔네들이 시가총액도 많이 커졌고 지금 시장을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들고 있는 종목한테도 영향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아무 관련이 없는 중소형주를 한두 개 들고 있다. 지수가 밀리면 따라 밀리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그대로 연결짓는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판단이나 대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도 이케 입장에서는 다른 거 그냥 다 배제하고 이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시장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을 때도 이 정도보다 더 심한 낙폭도 나왔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지수가 밀리고 오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정도의 하락은 언제든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랑 이제 다른 거는 시장의 구도가, 이때는 2차전지가 같이 밀려 내려오던 그런 사이클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퍼즐을 찾는다 해서 2차전지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 2차전지가 방향을 위쪽으로 돌려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한결 편해질 거다. 이렇게 대응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앞에 있는 이 하락 구간보다도 더 심리적으로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공포스럽죠.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연장으로 시장이 흔히 말 그대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뉴스 같은 거 검색을 해도 안 좋은 이야기만 수두로 빽빽 나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또 특징이잖아요. 내가 이런 안 좋은 기사를 하나 읽으면은 지금 시장이 밀리고 하는 것들이 더 부정적으로 느껴질 거고, 그런 것들 약간 의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언론들의 특징이 워낙에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자극적인 올라갈 때는 엄청 좋게 또 얘기하고, 또 그게 다음날 음봉 나오면은 갑자기 또 안 좋게 변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가격은 아래 캔들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경계 라인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자리 지켜주고 방어해 주는 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죠. 45,000원까지 또 하단을 거의 찍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소화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 기관적으로 이차전지에 대한 포지션이 여전히 좋아요. 연기금 투신 보험해가지고 다 매수 포지션 이런 것들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 섹터는 정말 살벌하게 나옵니다. 그 자금들이 시장이 나중에 올라갈 때 똑같이 그 섹터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V자 반등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급락 뭐 10%, 15% 나오고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와가지고 지수 올라갈 때 원래 있던 자리로 가겠습니까?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결국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내리 빠지고 할 때 잘 버텼던 애들, 또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중요한 애들, 그런 애들 먼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만 해도요, 삼성 같은 종목 안 밀립니다. 하이닉스가 물론 밀리긴 했지만 이거는 이미 7월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구도예요. 삼전이 하이닉스보다 더 주가 탄력이 좋고 잘 버티고 했던 거. 그 다음에 2차전지 대형주들도 다 무난무난해요. 뭐 3거래를 해봤자 뭐 SDI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한 2% 빠지고 끝이거든요.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냉정하게 안 보이죠.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숫자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와, 지수 막 엄청 밀리고 시장 막 하락 종목 2,000개 나오고 2,100개 나오고 과거 2차전지였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음봉 5% 6%짜리 한 번은 나왔겠죠.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까? 가격 라인 근처에서 계속 그냥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장중에 반등 시도도 나옵니다. 오늘 또 개인 매도가 코스피 쪽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하락장이 나올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전고체 검색한다고 뭐 새로운 이슈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네, 시장이 뭐 조정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해서 책실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 양봉으로 올라갑니까? 뭐 KT 아니면 뭐 LG U+, 뭐 KTNG 이런 종목들이 오늘 3% 4%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도가 완전하게 재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7월, 8월에 갖고 있던 그 관점은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보통 이렇게 전환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구조적인 것부터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변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요거면 되죠. 뭐 다른 거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쵸? 뭐 이렇게 다 같이 빠질 때 뭐 누가 덜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 지 이제 막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안에서 똑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갑자기 튕겨져가지고 추세 깨고 기술주 뭐 툼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그거 말고는 볼 게 없어요. 네. 요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결국에 이런 자리 올려가는 거 어렵겠습니까? 내려올 때 연달아 가지고 음봉이 나왔다 뿐이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뭐 7거래일 8거래일 내리 빠져도 이거 10%가 안 됩니다. 채. 이케한테 10%가 올리기 어려운 등락률이 아니죠. 이거 그냥 3% 4% 반등만 나와도요. 여기에서 양보 뽑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지금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얘가 이 윗구간에서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빨리 매물대를 지나갈지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네, 지금 뭐 개인 매수 들어오는 것도 전날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인이랑 1대1로 거의 물량 스위칭 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네. 이런 구간은요 어차피 심리가 절반 이상 뭐 거의 한 6, 7, 8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번 하락 사이클에 진짜 그 제대로 된 치명타를 맞았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막 하루에 뭐 5%, 6%, 7% 빠지고 갑자기 막 10% 밀리고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진지하게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뭐 방향 전환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들고 있던 관점을 가지고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만한 부분도 없었고 체크해야 되는 건 다시 이 캔들의 상단을 잡아줬다는 거. 네. 만약에 오늘 개파락 나오고 아래쪽으로 밀려가지고 캔들 하단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적인 손해가 좀 큽니다. 아무리 못해도 2, 3거래는 더 주가가 힘을 써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일단 좀 반등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윗라인 46,000원 위로 올라오고 다시 이 캔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 뭐 시장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윗꼬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짧은 양봉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만약에 힘을 좀 더 줘가지고 양봉을 이 윗라인으로 이 캔들의 영역 안으로 채워가지고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또 주의 깊게 봤던 과연 이 6만원 추세의 저항 라인을 향해서 어떻게 액션을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추세 라인은 계속 내려옵니다. 아직 뭐 6만원 부근에
머무르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우려할 만한 데이터는 일단 이번 하락 구간, 월요일부터 이어진 이 하락 구간에서 딱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투심도 많이 약해지고 이럴 때는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려도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수차례 또 버텨오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다음 구간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뭐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버텼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 또 8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케한테도 뭐 이런 가격 주면 사실 땡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겐치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구간은 결과 차이가 또 천차만별로 나눠지겠죠. 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반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기회 잘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또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시면서 좋은 결과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 편하게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문의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